감성이 지배하는 소비자 행동.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브랜드 차별화 전략 어땠습니까? 네,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감성화시켜서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성적인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욱 사람들은 뭐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감성적인 제품들, 감성적인 경험들, 감성적인 서비스를 더 찾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개별적인 존재이고 또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뭐 논리, 기술적인 제품 이런 것들에 상당히 사람들은 질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제품 또 내가 애착이 가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것 또 애착이 가는 그런 제품들의 총칭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이성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와 감성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남녀 사이에 사랑을 하듯이 러브마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브마크 또 애착관계가 형성이 돼야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제품의 여러 라인업을 그 브랜드의 여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광팬 브랜드 충성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급 과잉의 시대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했던 그런 기능적인 소비가 이제 지금 이전에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감성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가성비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성비만으로 소비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심비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애착이 가는 제품들 결국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중시해서 감성적인 상태로 만들어 줄수록 이 브랜드에 충성하는 고객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성적 유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에델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인터넷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땠다는 것입니까? 네, 인터넷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탐색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나에 맞는 제품들을 찾아내려는 이 탐색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이죠?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제품들을 탐색하고 구매를 했으면 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은 범위였던 것이죠. 이게 넓은 스코프에서 사람들은 탐색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감성적 애착 관계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내고 그러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능적인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등에 다 성공을 해야 애착 관계가 있는 브랜드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그것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성화에 성공을 하는 브랜드들이 더욱 오래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겠네요. 이 브랜드 감성화를 어떻게 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각 단계가 있습니까? 스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네,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넘버 원이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능적 차별화, 상징적 차별화 등을 시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거기에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험에서 결국은 사전 경험에서 구매하고 이 구매한 이후의 사후 경험에서
또 만족하고 이 만족이 극대화되고 극대화된 만족이 강한 수준의 브랜드 만족으로 이루어질 때 뭐가 된다는 것이죠? 네, 브랜드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브랜드에 충성하는 마니아층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브랜드 기업은 어떻다라고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이런 그 충성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겨서 다른 어떤 제품, 어떤 기업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는 아우라가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최고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 아우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아우라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고객 관계 관리를 매우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랜드 매니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충성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브랜드의 행사 때 늘 나와서 브랜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브랜드를 사랑받지 못한 브랜드로 그 이제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성공한 브랜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최고의 고객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듯이 그렇게 고객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상대하고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있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면서 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감을 보여야 되죠. 공감을 보여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뭐 때로는 베풀어 주고 환한 미소 또 환한 얼굴 또 같이 뭐 밥 먹고 싶으면 식사 초대도 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과 똑같이 브랜드 기업들은 고객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를 시켜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장기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 바깥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려고 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딱 무엇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성 버튼입니다. 이 감성 이모셔널 이거 버튼을 딱 눌러 주었을 때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이 브랜드에서 소비자는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다는 것이 개그적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를 사서 모으는 재미.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딱 나갔을 때 뭐 가령 이 브랜드 옷을 입고 나가거나 브랜드 가방을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브랜드에서 옛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신이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인식 또 환상 이런 것들을 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브랜드 감성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